결국 이 두 가지를 잘 준비하시면 오히려 기회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도수치료 관리급여 이야기 때문에 병원가가 정말 시끄럽습니다. 수가가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낮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당장 7월부터 시행이라고 하는데 많은 원장님들께서 예상했던 수가보다도 훨씬 낮고 실제 병원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준으로 볼 때 절반도 미치지 않는 수가 수준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원장님들을 만나 뵐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병원이 계속 운영이 가능할까요? 도수치료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수치료실을 중심으로 운영해왔던 병원들은 이미 치료실도 만들어놨고 환자분들도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병원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 데이터를 다루고 결과로 이야기를 하는 일이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통증 병원들은 분명히 타격은 있을 겁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건 맞는데요. 하지만 저는 모든 병원들이 똑같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가 생길 때마다 더 성장하는 병원도 항상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병원 시장은 이러한 굴곡을 늘 반복해 오면서 겪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원장님들께서 놓치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시장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편되는 것입니다. 조금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도수치료를 운영하는 병원들 중에 상당수는 시장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합니다. 정확하게 숫자로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의 운영 구조를 본다면 적어도 20%에서 30% 정도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지겠죠. 운영 시스템이 없는 병원, 치료의 차별성이 없는 병원, 그리고 치료사 교육이 꾸준하지 않는 병원들은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단순히 수가 때문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도수치료 시장에 대한 불안성은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 오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골격계 환자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초고령화 사회가 이미 시작되었고 근골격계 환자 수는 꾸준하게 이미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환자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뜻이죠. 단지 어떤 병원이 그 환자들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변화가 준비된 병원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통증병원을 중심으로 컨설팅해왔던 저희 회사는 오히려 상담 문의가 훨씬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도수치료를 박리담회로 운영해오던 병원들도 적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방식의 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실력 있는 병원, 체계적인 평가가 가능한 병원, 환자에게 경험이 좋은 병원, 재활 프로그램이 잘 구축되어 있는 그런 병원들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찐 전문가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살아남는 병원들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원장님들께서 수가가 낮아진 것만 보고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의 접근성이 오히려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가격 때문에 망설이던 환자분들도 조금 더 쉽게 병원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그러면 치료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도수치료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 생활습관 교육과 자가운동 관리까지 어떻게 해서 하나의 치료 과정으로 설계할 것인가가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도수치료를 중심으로 매출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아니라 결과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같은 환자를 보더라도 어떤 병원은 도수치료 한 번으로 끝이 나고 어떤 병원은 평가부터 치료, 운동, 재활, 교육까지 연결합니다. 당연히 환자가 느끼는 가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팅과 기록입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도수치료는 예전처럼 치료만 하고 끝이 나는 그런 시대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국가가 작정하고 관리하겠다고 들어온 이상 왜 치료를 했는지, 어떤 기능장애가 있었는지, 어떤 평가를 했는지, 치료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병원들이 차팅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치료의 적정성을 입증해낼 수 있는 그 자료 자체가 병원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고
기록을 남긴 것도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놔도 치료사들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면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차팅도 형식적으로 끝이 납니다. 반대로 치료사들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평가하고 기록하고 교육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같은 환경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기적인 교육이 더욱더 중요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료 기술만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 능력과 차팅 능력, 환자 교육 능력과 운영과 전략,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도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퀄리티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이엔드 병원은 인테리어만 좋은 병원이 아니라 환자가 치료받는 모든 경험이 체계적으로 설계된 병원입니다. 평가가 다르고 설명이 다르고 치료가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관리가 다른 병원. 저는 앞으로 그런 병원이 살아남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슬로건은 바로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마케팅이나 환자 유입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치료실 운영과 구조 설계,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차팅 프로토콜에 대한 구축, 환자 경험 설계까지 병원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병원을 개원하는 그런 원장님들 뿐만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병원들의 리뉴얼 문의도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 결국 이러한 시장에서도 개원하실 분들은 다 개원을 하시고 살아남으실 분들은 다 살아남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입지나 인테리어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면 지금은 치료실을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지, 그리고 치료사 교육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차팅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훨씬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이슈를 단순히 위기로만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은 있겠죠. 하지만 준비된 병원에게는 오히려 경쟁 병원과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모든 해결점들을 다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시라도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로 상담 신청 문의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